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동부, 그 중에서도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엮은 5박 6일 추천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 동부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함께 깊숙이 떠나볼까요? 이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숨겨진 보물 같은 자연을 만나는 진정한 탐험이 될 거예요. 여행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패키지 여행. 여러 도시를 편하게 이동하고 숙소와 식사 그리고 주요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든 것을 여행사에서 알아서 착착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 패키지만큼 좋은 게 없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정말 꿀 같은 선택 아니겠어요? 이동에 대한 걱정이나 길 찾기에 대한 부담 없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자유여행. 나는 좀 더 내 발길 닿는 대로 내 취향에 맞춰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유여행이 제격이에요. 대신 각 도시에서 숙박 위치를 전략적으로 잘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법이나 렌터카 활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특히 퀘벡이나 몬트리올처럼 역사 깊은 도시는 다운타운에 숙소를 잡으면 밤에도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과 활기찬 밤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꿀팁을 기억해 두세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골목길이나 숨겨진 카페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첫째 날 토론토 도착. 캐나다의 심장 토론토 시내 탐방과 야경. 캐나다 최대 도시이자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토론토에 드디어 도착하셨다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시내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토론토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CN 타워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죠.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토론토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고딕 양식의 웅장한 구청사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신시청, 그리고 활기찬 영 앤 던다스 스퀘어까지. 도심 속에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역사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토론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과도 같답니다. 저녁에는 퀸 스트리트 웨스트나 킹 스트리트 웨스트 같은 힙한 거리에서 트렌디한 레스토랑이나 바를 찾아 토론토의 활기찬 밤문화를 즐기며 여행의 설렘을 한껏 느껴보세요. 밤이 되면 CN 타워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환상적인 불빛으로 수놓아지며 여러분을 또 다른 매력으로 초대할 거예요. 둘째 날 세계의 3대 폭포, 나이아가라의 웅장함과 와인의 향연. 둘째 날은 토론토 근교의 압도적인 자연 경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떠나는 날입니다. 토론토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소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진정한 나이아가라의 매력은 폭포 바로 앞까지 다가가는 경험에 있어요. 혼블로어 크루즈를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다가가 쏟아지는 물보라를 온몸으로 맞아보는 건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하고 시원한 경험이 될 거예요. 폭포의 엄청난 수량과 소리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답니다. 폭포 주변의 아기자기하고 그림 같은 마을인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도 함께 둘러보세요. 이곳은 캐나다의 주요 와인 산지 중 하나로 유명하니 여유롭게 와인 농장을 방문하여 아이스 와인을 포함한 다양한 와인을 시음해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포도밭을 배경으로 즐기는 와인 한 잔은 여행의 피로를 싹 날려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폭포 조명쇼를 감상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셋째 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역사와 프랑스 감성 몬트리올로의 여정. 셋째 날 오전에는 캐나다의 수도이자 정치의 중심지인 오타와로 이동해 볼까요?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타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국회의사당의 웅장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고딕 리바이벌 양식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며 가이드 투어를 통해 캐나다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도우나의 아름다움도 꼭 눈에 담아야 할 풍경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리도우나가 세계에서 가장 긴 천연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니 시즌에 맞춰 방문한다면 더욱 특별하고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리도우나를 따라 산책하거나 여름에는 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타와에서 반나절 정도를 충분히 보낸 뒤 오후에는 드디어 북미 속 작은 프랑스, 낭만적인 도시 몬트리올로 향합니다. 오타와에서 몬트리올까지는 약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이동 시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캐나다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몬트리올에 도착하면 올드 몬트리올의 고풍스러운 골목길을 거닐며 유럽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이 되면 올드 포트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 몬트리올 구시가지의 아름다운 야경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넷째 날 북미 속 작은 프랑스, 몬트리올 완전 정복과 예술의 향기. 넷째 날은 몬트리올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몬트리올의 상징이자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영롱한 빛깔과 섬세한 조각상들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우니 경건한 마음으로 그 웅장함을 느껴보세요. 몽 로얄 공원에 올라 몬트리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은 그야말로 장관이랍니다. 공원 안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해요. 몬트리올은 재즈와 예술의 도시답게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나 독특한 예술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몬트리올 현대미술관이나 몬트리올 미술관 같은 곳을 방문하여 캐나다의 예술 세계를 엿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저녁에는 올드 몬트리올의 아기자기한 레스토랑에서 정통 프랑스 요리를 맛보며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신선한 현지 재료로 만든 요리와 함께 캐나다 와인을 곁들이면 정말이지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될 거예요. 밤이 되면 몬트리올의 재즈 클럽이나 펍을 찾아 현지인들과 어울려 캐나다의 자유로운 밤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다섯째 날 시간 여행의 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퀘벡시티의 매력. 다섯째 날은 몬트리올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환상적인 도시, 퀘벡시티로 떠나는 날입니다. 퀘벡시티는 정말이지 북미의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에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올드 퀘벡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유럽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좁은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이 마치 그림 엽서처럼 펼쳐져 있어요. 뿌띠 샹플랭 거리에서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구경하고 다름 광장에서 거리의 악사들 공연을 감상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어와 독특한 유럽식 건축물들은 여러분이 정말 캐나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프랑스의 어느 작은 도시에 와 있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퀘벡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 작품이니 꼭 가까이 가서 그 웅장함을 느껴보고 멋진 기념 사진을 남겨야겠죠. 퀘벡시티의 상징과도 같은 다이아몬드 헤드 포인트에 올라 세인트 로렌스 강과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녁에는 퀘벡의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퀘벡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니 가을에 방문한다면 더욱 황홀한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귀국.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퀘벡시티에서 못다한 아쉬움을 달래며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의 마지막 순간을 만끽합니다. 몬트리올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5박 6일 동안 보고 느꼈던 모든 추억들을 되새겨보세요. 캐나다 동부의 다채로운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길은 아마도 다음 여행을 기약하게 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여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빛나는 별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도 다시 이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겠죠. 다음에 방문할 때는 조금 더 긴 일정으로 캐나다 동부의 다른 숨겨진 명소들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여행을 떠나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팁. 캐나다 입국 시에는 ETA, 즉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주세요. 만약 ETA 없이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 시기에 따라 캐나다의 날씨는 정말 천차만별이니 떠나기 전에 꼭 현지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해야 해요. 여름은 따뜻하고 쾌적하지만 겨울은 정말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거. 특히 동부 지역은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방한용품을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또 환전은 캐나다 달러로 미리미리 해두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도 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수화물 분실 등에 대비하는 건 현명한 여행자의 기본적인 자세랍니다. 해외 로밍이나 현지 유심칩 구매 등 통신 수단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여권 유효기간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토론토와 몬트리올 중심의 5박 6일 캐나다 동부 여행 추천 코스 어떠셨나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지 않나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캐나다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새롭고 재미있는 여행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알찬 여행 정보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